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쓰는 한의사 전대성 작가입니다. 저는 오늘 나는 오늘도 한의원으로 출근한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한 인생을 살 뿐, 대다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갑니다. 처음 한의원을 개원했을 때 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개원하고 싶었던 것도 빨리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남에게 뒤처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한의원을 했었던 10년간의 시간은 정말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의원을 하면서 집을 살 수도 있었고 차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6천만 원의 빚밖에 없던 부원장이 지금은 3명의 한의사와 직원 22명을 경영하는 한의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서만 잘해서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 혼자 충분히 해내야 합니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이 존재합니다. 한의원은 저에게 있어서 성장과 기대의 공간입니다. 또한 진료와 경영을 통해서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직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삶은 지옥 같은 삶입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가지 않는 시기를 쳐다보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주말 이틀을 쉬기 위해서 평일 5일을 불행하게 보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저도 부모님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부모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면 그때 부모님이 지금 제 나이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 또한 느낍니다. 어렸을 때 일기장을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라도 겹치는 내용의 일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매일 비슷한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평범한 일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삶의 재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항상 저의 화두입니다. 시는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루는 86,400초입니다. 어떤 통장에 매일 아침마다 86,400원이 입금된다고 가정해봅시다. 누군가는 알뜰히 그 돈을 모아서 저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흥청망청 써버리고 땡전 한 푼도 남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쁜 하루 와중에서도 시간을 쪼개 쓰면 생각보다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시간이나 점심때 짬나는 시간 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틈날 때마다 유튜브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한의원에 출근하는 시간 동안은 메모를 보면서 오늘 진료할 환자에 대해서 미리 생각합니다. 어제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환자가 올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미리 하루를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신기하게도 오랫동안 오지 않았던 환자들을 생각하면 그 환자가 그날 한의원에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진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야구에서 훌륭한 타자는 실제로 경기를 하는 것 못지않게 가상으로 공이 날아오는 장면을 수백 번 머릿속으로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실제로 날아오는 공 또한 잘 맞추게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매일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앞으로도 더 잘 진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료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부산에서 도침 치료를 하는 한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도침 치료는 일반 침에 비해서 자극의 강도도 크고 시술의 난이도도 높기에 충분한 해부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조직에 손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침을 배우게 됐던 계기는 단순합니다. 5년 전쯤이었을까요? 제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는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협착증이 심한 할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도침을 하는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서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 도침은 저에게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도침을 공부하기 위해서 강의를 수강했고 도침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서울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한 결과
대한침도의학회의 정의원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도침에 관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지금은 저희 한의원에서 가장 많은 치료 후기도 도침 치료 후기입니다. 도침 치료 후에 좋아졌다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의 치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한의사로서 뿌듯한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제가 치료해 줄 수 있을 때도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아무것도 부모로서 해주지 못할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얼마 전 첫째가 보드를 타다가 발목을 삐어서 걷지 못했는데 다행히 응급조치로 침치료를 하고 나서 바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형외과에 가보니 다친 데 비해서 너무 빨리 좋아졌다고 방깁스를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아프거나 체기가 있을 때도 제가 전담하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내가 아파도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일에 대해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밤늦게 야간 진료를 하느라 한의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느라 함께 놀아주고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아빠라서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멋지고 존경할 만한 아빠로서 인정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좋아하는 일과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의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항상 투자소득보다 힘이 셉니다. 꾸준하게 들어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속성에서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꾸준히 들어오는 300만원이 가끔씩 들어오는 500만원보다 힘이 세다고 말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도 키우면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이사한 집에서 아이들이 인테리어가 너무 좋다고 감탄하였습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왔는데 공간이 주는 힘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집에 살 수 있었던 것도 저를 믿고 찾아오신 환자분들 덕분입니다. 각자 잘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덕분에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신 사장님 덕분에, 좋은 집을 소개해주신 사장님 덕분에, 이사를 도와준 직원들 덕분에 제가 이 집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의 꿈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한의원을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만큼 환경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365일 진료 한의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한방병원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쟁이 적은 예전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한의원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여러 위기를 잘 이겨왔듯이 앞으로도 모든 일들을 잘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의원이 발전되려면 저의 의식 수준은 더 높아지고 경영 능력은 더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책을 읽고 쓰면서 생각을 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후회 없이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단 하루라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저는 메모를 보면서 오늘은 한의원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구상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마다 전체 직원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피드백하며 반영하기도 합니다. 늦게까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한의원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대부분의 한의사가 졸업하면 개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개원했다가 개원의 쓴맛을 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절실했고 빨리 개원했습니다. 밑바닥부터 깨지고 부딪혀가면서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개원 11년차가 되는 올해 지난날을 반추해보면 그래도 참 많은 일들을 제가 겪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다고 치부해버리기에는 참 많은 일들을 겪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10년 전에 보원장을 박차고 나와서 개원했던 결정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의사로서의 정체성은 언제나 저의 모든 정체성의 근간이 됩니다. 제 본업을 하면서 꾸준히 여러 분야에 관심을 넓히고 공부하면서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한의원에 출근합니다. 이상 나는 한의원으로 오늘도 출근한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자충우돌 개원 스토리도 어느새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저의 경영과 개원 이야기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책 쓰는 한의사 전대성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일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